방역당국의 집계 결과가 나왔는데 밤사이에 추가 환자가 123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400명을 넘었습니다. 국내의 어제 하루 코로나19 동안에는 확진자는 총 440명이 오늘 영시 확진돼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까지 121명이 신규로 발생했습니다. 441명 이로써 누적 중에서 확진자는 어제 2만 하루 갑작스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 교육, 산업, 생활 전반 등 우리는 많은 변화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코로나가 노동 환경에 남긴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는 자영업자와 항공기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택배 노동자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근로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분야는 자영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는 상당합니다. 자영업자의 94.2%, 즉 10명 중 9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출이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매출이 감소하자 점포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응답자 중 35%가 임시유업을 결정했습니다. 22%가 점포 영업 일수나 시간을 단축했고, 뒤이어 9.5%의 응답자가 점포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6.1%는 알바생의 근로시간을 단축했고, 다른 자영업자는 알바생의 시급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의 자영업자는 어쩔 수 없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지난 1분기 서울에서 영업 중이던 휴게음식점 10곳 중 6곳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부동산 114가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휴게음식점의 지난 1분기 폐업률은 66.8%,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부동산 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 영향으로 올해 폐업률이 7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창업에 드는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면 가계부채 증가, 파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중 편의점이 아닌 철도역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이 장소가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이다 보니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은 대중교통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음식물 섭취를 삼가하다 보니 매출이 한 거의 75%, 80% 줄었습니다. 네,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정책에 도움을 받으신 건가요? 올 상반기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도움받았습니다. 아니요? 그럼 어떤 점이 보완되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보완요? 네. 일단 보완으로서는 지금 일회성, 이회성이 아닌 네. 꾸준한 지원을 하면은 좋겠다는 희망을 해보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지급한 새희망자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언론을 통해서 본 결과로는 네. 세무서 근거로 사업장 선정이 된다고 했는데 네. 제가 매출이 눈에 띄게 거의 75%, 80% 감소되었다는 거는 서류상으로 봐도 네. 알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외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약간 의문이 있고요. 이게 정부에서 과연 이거 제대로 파악을 하고 선정이 되었는지도 조금 의심.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자영업 지원 정책이 단발적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 정책 이후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는 사례도 급격하게 상승했는데요. 실제로 올해 들어 5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은 22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약 261조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약 22조억 원, 즉 8.98% 증가한 규모인데요. 특히 2019년 한 해 대출 증가액이 약 16조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자영업뿐만 아니라 항공업계 전반에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 1월에 비해 7월 한 달에 국내 항공사 이용 여객수는 75% 감소했고
운항 편수는 60%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제선 여객수는 97%나 감소했습니다. 현재 국제선 항공편 한 대당 평균 탑승객 수는 26명에 그쳐 사실상 텅 빈 채 운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항공사의 영업 담당 직원은 국내 항공사의 매출 90%가 국제선 영업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해외로 여행을 가는 수요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즈니스 수요가 있는 국제선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을 진행하며 적자 폭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항공사의 어려움은 이제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대규모 정규직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이스타항공에 남은 1136명 중 최근 희망퇴직을 통해 91명이 회사를 떠났고 이번 구조조정 대상자 규모는 550명입니다. 결국 1136명 중 총 641명이 회사를 떠나 495명의 인력만 회사에 남게 됩니다. 자료 영상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숫자인 750명이 감축된다고 합니다. 이스타항공이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자 직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당초 3개 조를 편성해 한 달씩 돌아가며 근무하는 대신 2개월의 무급순환휴직을 제시했습니다. 운항조종사의 경우 면허 유지 등을 고려해 비행기 한 대당 14명씩 3개조로 나눠 252명의 근무를 유지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현재 진행 중인 매각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조직 슬림화를 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했습니다. 잠재적 인수 후보들이 인력 구조 조정을 원할 뿐 아니라 법정관리 신청 이후 파산을 막기 위해서도 이는 필수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사측은 회사 경영이 정상화됐을 때 구조조정한 인력의 재입사를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덧붙였습니다. 한편으로 무급 휴직 기간 중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단행한 승무원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강제 휴직에 들어갔던 항공사 승무원이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강서구의 한 원룸에서 국내 항공사 승무원 28살 박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코로나19로 사실상 강제 휴직에 들어가면서 전세 대출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무원의 유족은 아버지가 2년 전 돌아가신 뒤 가족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남겼습니다. 다음은 현직 승무원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항공은 정말 무너져 내렸는데요. 하루에 국제선 가는 편수는 정말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김포국제공항에서 아예 운항을 안 하고 있는 국제선으로 가보시면 조명도 어둡고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인천공항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면세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졌기 때문에 기사로는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나왔지만 아직 회사 공지사항의 정확한 시기나 정보는 없습니다. 2월부터 조금씩 휴직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노선이 줄여지면서 반 이상씩 돌아가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항공업계는 화물운송으로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항공계는 운항이 중단된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이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고용 개선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승무원과 파일럿 등 항공계 노동자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은 일용직 노동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 최대의 인력노동시장인 구로인력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구로인력시장의 인파는 코로나19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인터뷰를 하러 간 당일에도 인력시장에는 일감을 찾기 위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일감을 찾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시에서 고용한 코로나19 방역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관할구청인 구로구는 매일 수백에서 수천만 명의 인원이 모이는 상황을 고려해 가장 많은 인원이 결집하는
새벽 3시 반부터 6시까지 관리자들을 현장에 파견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들의 거리 두기를 지키기에는 힘에 부쳐 보입니다. 현장 지원을 나온 관계자 A씨는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2달 새에 부쩍 일거리를 찾아 모여드는 근로자들이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구로인력 시장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열리며 일자리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 새벽 2, 3시부터 인력사무소 또는 지하철 남구로역 인근에 대기하는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대다수의 구직자들은 건설 현장 인부로 일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하루 또는 길게는 한 달 정도를 근무합니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0만 원에서 12만 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전문 목수나 해체 업무가 가능한 근로자의 경우 17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1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자리를 구했을 경우 10%에서 20%의 수수료와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 가능한 환경이 줄어들고 코로나19로 인해 인력시장을 찾는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과도되며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대다수가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일반공으로 젊은 층 유입과 더불어 기존 저렴한 1급을 받는 중국인 또는 조선족 근로자들도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력시장에 있는 노동자분들이 실제로 코로나 이후 평상시에는 10시 되면 다 빠져. 4시나 4시 반부터나 4시 반부터 6시까지는 거의 빠져. 6시 되면 다 빠지는데 오늘 지금 거의 못 나가고 일자리가 없다는 거지. 확실히 코로나의 영향이 있다는 거네. 일자리가 코로나는 영향을 많이 있죠. 아무래도. 이처럼 노동자분들은 코로나 이후 구직 활동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 중 상용 근로자는 28만 2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임시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는 각각 감소했습니다. 구직 단념자는 68만 2천 명으로 13만 9천 명 늘어났고 이는 지난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치입니다. 또한 건설직 근로자의 수도 작년 8월 1.8% 증가한 데 반해 올해 7, 8월은 감소세를 보여줬습니다. 재난이 취약계층을 덮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는 예술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난 9월부터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건설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난은 먼저 취약계층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모두가 힘든 때인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거의 모든 업종이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가장 큰 수혜를 본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택배업계인데요. 언택트 추세에 따라 사람들은 식당이 아닌 배달음식을, 백화점 쇼핑이 아닌 인터넷 쇼핑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며 CJ 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택배의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벌써 13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 의심 증상으로 숨졌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건장했던 42살 정모 씨입니다. 위 자료는 숨진 택배 노동자 정모 씨의 3개월간 배송 물량입니다. 정모 씨는 하루 약 400개에서 500개의 택배를 배송했습니다. 하루 14시간에서 15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한 것입니다. 주당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78시간에서 90시간. 근로기준법상 법정 노동시간인 주 52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정시에게만 해당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지난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택배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2.7시간, 월 평균 근무일은 25.6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일해서 그들이 가져가는 순수입은 평균 302만 원. 과연 그들이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일해도 되는 걸까요?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택배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택배 노동자들은 중간 단계인 영업소와 배송 계약을 맺고 이 영업소가 CJ 대한통운 같은 택배 회사들과 다시 계약을 맺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덕에 택배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노동시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고 택배 노동자의 죽음에도 법적인 책임을 물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택배 노동자는 무급 분류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주 업무는 배송인데도 정작 배송을 시작하는 시간은 분류 노동이 다 끝난 이후, 즉 오후 12시나 1시부터입니다. 그런데 택배 회사는 분류 노동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택배 노동자들과의 계약 자체가 배송 한 건당 일정한 계약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류 노동에 대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든지 아니면 분류 노동은 회사 자체에서 하라는 것이 택배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발의된 법안이 바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입니다. 이 법안에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방지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운송계약을 최소 6년 동안 보장하고 운전노동자와 분류노동자를 구분해 무급 분류노동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결국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또 다른 사실은 택배업계의 잔혹한 구조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이 많아져 과로에 떨고 있는 택배 노동자와는 반면에 언제 일을 그만하게 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정규직과 여성, 저임금 노동자입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10일 전국 만 19세에서 55세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코로나19 8개월 동안의 직장생활 변화를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개월간 실직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전체 평균 15.1%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직 경험을 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이 31.3%로 정규직보다 7배 이상 많았습니다. 실직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이 실직을 가장 많이 당하는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역설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들은 고용 안전성이 취약해 언제든 사업주가 원하면 일을 그만둬야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쉽게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코로나 이후에 대상자였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매출 감소가 이어졌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장님한테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저는 한 달 뒤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계약 종료 이후에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 적이 있었나요? 저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들이 조건이 되게 많았고, 현재 자취를 하거나 알바를 하고 있다는 뭔가 그런 증명 서류가 많이 필요했는데, 일단 저한테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없었고, 친구들도 계약 종료 이후에 생활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나요? 대부분의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들이 아르바이트에서 잘리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직접 생계를 위해서 알바를 하고 있던 친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이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했던 이들은 정부의 정책에서도 배제되기 쉽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인데 고용보험은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한 주에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도 있었는데요. 실직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월소득 150만 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가 월소득 500만 원 이상의 고임금 노동자보다 9배 넘게 높았습니다. 또한 실직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종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20대 여성의 코로나19 여파가 집중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종사상 지위도
임시직 같은 형태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과 육아를 병행하던 일부 워킹맘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경력 단절녀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해 실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계약 연기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돌봄 서비스가 장기 중단됨에 따라 자녀 보육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뒤늦게 코로나 충격을 받은 나라들이 먼저 고용과 노동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해고 금지나 고용 유지 의무처럼 대부분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반면 우리의 경우 실업 후의 상황을 대비한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사회 안정망이 절실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고용 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이들,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지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가 노동 환경에 끼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사한 자영업, 항공, 일용직, 택배, 비정규직 외에도 수많은 노동 분야에 기록적인 방점을 남겼습니다. 사회 각층에 존재했던 노동의 불합리한 구조와 부당한 처우들이 코로나를 만나 새로운 형태로 출현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타인의 아닌 지인과 친구, 가족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참담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세상과 노동 환경을 위해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